음악 전공, 동아대, 어이구, 동아대 음악 전공이에요. 동아대 음악 전공이라, 제가 교성 실습 때, 어, 음악, 그 아가씨가 울산 아가씨예요. 울산 아가씨. 울산 아가씨인데, 음악, 그 피아노가, 그래,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갔잖아요. 현대자동차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 이제 차를 산다고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그게 울산에 안 갔죠. 울산에 갔는데, 저거 집에 간 거예요. 저거 집에. 저거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택시 회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뭐 택시가 자기 실적으로 다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현대 직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승용차만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용차, 그러니까 봉고, 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봉고, 포트 이런 것만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그 당시에는 이제 갤로프라고 했지만, 지금 서브 많잖아요. 서브만 파는 직원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요, 트럭만 파는 직원이 있습니다. 트럭. 그 트럭이란다. 굉장히 큰 트럭 있잖아요. 몇 톤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버스만 파는 직원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택시는 제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래, 뭐 차만 한 대 팔았는데, 진짜 울산 아가씨가 뭐 선머스마가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의 아가씨였습니다. 예, 울산, 그래갖고 처음에 울산 동아대학교 음악전공 교성 실습을 같이 갔다. 그러고 나서 차를 졸업하고 나서 한 대 팔아주는데, 거기서 울산에서도 아니 아버님이 회사가 택시 회사면 그죠, 그 차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울산에도 현대자동차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판매왕 하고 이러는데,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차를 많이 팔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주변에서 도와줘갖고 내가 파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으로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선배가 있었는데, 오늘은 스토리를 이거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생긴 거는요,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아시는 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이 생긴 거는 어디 뭐 마당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산적처럼. 그분도 동아대 나왔는데, 남해 분이라, 남해 분.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부담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골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도시 사람들은 시골 성향의 사람들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너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매너라는 거는 여기 우리가 도시 사람들은 조금 세련된 매너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 좀 더 비즈니스에, 세일즈에 좀 더 어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배티 나오고, 피부도 안 좋고, 얼굴도 검었고, 뭐래도 어떻게 대인 관계에 있어 갖고는, 인간관계는 좋겠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 갖고 좀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인데, 차는 우리 영업소에서 늘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 사람이 내보다 차를 많이 파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는데, 그분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대신에 그분 같은 경우는 남해 향후에, 부산의 남해 향후에서 뭐 간부를 한다든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 갖고 선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해 향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이씨 있잖아요. 지금은 제이씨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이씨 아니다. 그 사람은 라이온스다. 라이온스 활동하고 이러면서 또 억수로 이제 이런데 굉장히 관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는 남해 향후회하고 라이온스하고 또 있나?
그거 두 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뚜렷한 건 없어요. 거기서 차가 다 나오는 거지. 이제 그 선배들하고 술 먹으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시골 출신 이런 사람들은 뭐 인센티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은 차 한 대 팔면 수당이 얼마 나오는가 잘 모르고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엑셀이 있던 시절이고 엑셀, 엘란트라,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게 있던 시절인데 엑셀 한 대 팔면 수당이 한 5만 원, 엘란트라 6만 원, 소나타 한 7, 8만 원, 그랜저가 한 10만 원. 굉장히 작죠. 진짜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 남다 치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요. 서브쓰리닷컴에 저희들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제 값으로 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몸이 백인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제 값을 안 받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안 받아요. 한 7, 8만 원 정도 받아요. 다행히 이제 제가 내가 나이키, 한국 나이키에서 물건 받아갖고 팔지 않으니까 저는 직접 이제 수입을 하니까 그나마 마진이 좀 더 손해가 덜한 거죠. 뭐 제가 파는 거 가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민 코리아에서 이제 받아서 파니까 그런 거는 가민을 구입해도 제가 아마 그 제값을 안 받을 거예요. 뭐 한 5만 원 정도 아마 그 포인트로 돌려드리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수당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이다 이러면 제 관념으로는 10만 원이면 저는 한 5만 원 정도 씁니다.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든 뭘 하든 한 5만 원 이상은 꼭 써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 기껏 주봤자 억수로 형식적인 거 있다 아닙니까? 한 1, 2만 원 정도의 형식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영업을 억수로 잘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출도 없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에서 거부감을 줄 정도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늘 저보다 잘 팔고 영업소에서 제일 많이 팔았죠. 그래 뭐 지금도 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지금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해. 그 자동차 이야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정년퇴직을 했겠죠.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많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잘 팔아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저한테 또 쉽게 이렇게 막 끌어당길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게 아닌데도 그죠.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가갖고 그때 선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좀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판매왕들,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은 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영업 소장님이 또 계셨는데 그분은 또 포항 사람이에요. 포항 분인데 지금 이제 연세가 한 70이 넘었겠습니다. 70 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도 영업 출신인데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분은 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한때는 영업에서 뭐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존경했죠. 뭐 표현을 안 해도 부산 사람들은 니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친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존경했죠. 존경해갖고 저 사람이 쓰는 뭐 눈빛, 말투, 뭐 행동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분한테 편지도 적고 그분 찾아가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뭐 억수로 친한 사이 아니고는 서로가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객들하고는 굉장히 조금 고객들이 뭐 저를 좋아하고 저도 고객들한테 잘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너들 중에서 뭐 저를 갖다가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갖다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이런 스타일, 경쟁을 좋아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뭐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래. 현대자동차의 그 소장님이나 그 선배님 같은 경우도 억수로 친하고 어떻게 보면 뭐 경쟁 아닌 경쟁 관계가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현대자동차 나와서는 소장님 찾아가고 식사 대접하고 좀 속에 있는 말을 했죠. 굉장히 그때 존경을 하고 막 그랬다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 스승이나 마찬가지. 스승이 날 때 꽃다발도 사들고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자기 관리 잘하고 이랬던 분도 그때 강제 할당 판매 이런 거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 제 현대자동차에 있으면서 제 삶의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립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소에는요. 한 달에 그 당시에는 한 달에 100대 뭐 110대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실제 팔 수 있는 대수는 80대, 많이 팔면 90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대, 90대인데 목표에서 항상 20대, 30대가 만약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단어를 밀어내기라 그러거든요. 밀어내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저는 무조건 희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니 밀어내기를 하면 굉장히 출혈이 굉장히 크거든요. 업무도 쓸데없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실적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제 실적을 얼마든지 해내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때 뭐 직원들이 만약에 한 20명이 있으면 20명 중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어디를 가든지 20대 80이 지금 꼭 존재합니다. 그러면 서너 명이 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16명, 17명은요. 어떻게 보면 밥값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밀어내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수고라든지 스트레스를 갖다 전체 직원들이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죠. 매번 반복을 합니다. 2월 달에 밀어내기 하면 3월 달에 밀어내기, 4월 달에 밀어내기, 5월 달에 밀어내기. 이걸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한 달만 밀어내지 않으면 계속 안 밀어내도 된다는 거야. 그때 생각한 게, 자기가 지 밥그릇은 해야 된다.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역할만 똑바로 하면 타인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만약에 2월 달에 밀어내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한 번만 밀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밀어내기 그걸요. 그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거로 인해 갖고 이 좋지 않은 일이 막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 이러면 세상이 한편으로는 억수로 살기가 수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지금 뭐 제가 플러스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제가 플러스가 아닌 게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누가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박친 사업도 있을 거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제 역할을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업종이라든지 여러분 마라톤 시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같은 업종 이런 데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만 끝난다 혹은 뭐 저하고 비슷하게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고, 저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게, 돈은 힘든 게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마이너스로 은행에서 대출해서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힘듦이 있잖아요. 진짜 성격이 내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지 못해갖고 스트레스 이런 걸 갖다 해결을 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바깥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사색을 하거든요. 달리면서 사람들 표정, 바다도 보고 하늘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무거운 것들을 남겨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 방송 보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저도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이 머리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실 거예요, 완전히. 삶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문재사님, 저도 KT 퇴직자입니다. 재직 시 휴대폰, 인터넷 강요 많이 당했어요. 목표 다 채우고 나면 특판 행사 이래가지고 또 할당하고 그랬어요. 꼭 KT, 현대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보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 제가 현대자동차를 나오고 나니까 그런 걸 겪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고통받는 거하고 나와서는,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는, 문재사님은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할 때는 KT를 위해서 한 거지, 문재사님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문재산을 위한 그런 의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오로지 저 정두식이의 브랜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업무를 한다든지, 이거는 오롯이 주식회사 정두식을 위한 거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개발, 자기 사업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마라톤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또 마라톤이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만 해갖고는 가정이, 본인은 건강해질 수가 있고 본인은 정신 건강이 해결될 수가 있지만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 너무 매몰되면. 그래, 삼일치가 돼야 되죠. 마라톤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경제 사정도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이런 건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하나보다는 다 기본이 돼야 되니까, 마라톤 TV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경제에 대해서도 운동만큼 관심을 가지자. 무한질주님 댁이 어디시죠? 지금 밖에 비 엄청 내리는데, 지금 부산, 울산, 포항까지는 비가 많이